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상황 살펴본 뒤에 고점을 갱신하기 전에 나타났던 바이더딥 신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내 거는 잘 안 오르지만 글로벌 상황은 해도 너무 좋다. 이 상황에는 한국 주식시장, 한국 코인 시장 다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요. 미중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 아마 6월 내내 기대감이라는 단어 보실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 오전 중에 11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협상이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입장차가 서로 있겠죠. 그래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재개를 하겠다라고 한 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이유는 이 협상 테이블에 트럼프가 없다. 트럼프가 있었으면 아마 잘 끝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트럼프가 최근에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랑 둘 다 삐졌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싫다고 했던 트럼프가 잘 되길 바란다 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덕담을 남깁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스타링크를 유지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는 좋은 관계였지 않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진작에 트럼프를 비방하는 글을 삭제를 하면서 지금 화해 모드, 거의 연인이 다시 만날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래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였던 소프트 데이터가 있잖아요. 흔히들 하드 데이터는 좋은데 심리가 얼어붙어서 CPI든 하드 데이터든 뭐가 다 좋게 나왔어도 이번 주에도 CPI 발표 있잖아요. 아마 저는 좋게 나올 거라 예상은 하는데 좋게 나와도 주식이나 코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심리, 소프트 데이터 때문이었는데요. 자, 뉴욕 연은에서 어제 발표했던 소비자 기대 인플레 물어봐서 안 거죠. 1년 뒤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훅 꺾였네요. 3년 후도 떨어지고 5년 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크게 올라갔던 기대 인플레가 쭉 떨어졌다가 관세 전쟁 때문에 다시 한번 치솟았던 게 이것마저도 이제 떨어지면서 기대 인플레마저 심리마저도 좋아지고 있다.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4월에서 5월 달 사실 급반등이 나왔었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던 조용한 반등이었잖아요. 자, 그때와 비슷하게 현재도 알트 이트는 모르겠지만 알트 살 돈도 없고 관심도 없다.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시장은 그런데 사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시기다,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0.7%, 심지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0.5%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많이 올랐는데요. 관심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24년도 11월, 12월, 올해 1월까지 타이밍 매매로 자 이때 한번 치고 빠져서 자동차 좀 사보고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마도 지금 다 지쳐서 탈출하고 계시지 않을까. 국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하러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이 진작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또 하나 긍정적인 뉴스는요. 블룸버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당장 몇 달 뒤가 아니라 며칠 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상원 투표를 지금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크 워너 등 민주당에서 상원 의원들이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지금 많이 돌아섰다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조차. 그래서 아마도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무튼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원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100명 중에 한 60표 이상을 받으면 이게 통과가 되는데요. 한번 이번 주니까요. 조만간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뉴스를 통틀어서
알트코인에게 가장 좋은 뉴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 알트 투자자가 많으시니까. 힌트를 드리면요. 웬만한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바로 그 뉴스는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던 미국 SEC 위원장 폴 애킨스가 디파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를 통해 선포를 합니다. 이게 왜 알트에게 좋냐? 디파이를 비트코인으로는 하진 않거든요.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으로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거냐? 일단 주제는요. 디파이와 미국 정신, 아메리칸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메리칸 스피릿이요. 디파이라는 겁니다. 자유, 경제적 자유, 재산 보호, 혁신. 이게 디파이랑 미국 정신이 맞물려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만 요약을 하면 엄청난 규제 완화 방안을 갖고 있는데 웬만하면 면제를 해주겠다. 이걸 이제 혁신 면제라고 표현을 했고요. 웬만하면 기존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진짜 웬만한 거 하고 싶은 거 니네 다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토네이도 캐시라는 그 돈 세탁의 지표로 쓰이는 플랫폼 있잖아요. 해커들도 여기에 많이 넣어서 이제 출처를 묻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이걸 만든 개발자들이 막 감옥에 가고 이랬었습니다. 개발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 증권법을 미적용해서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코드를 게시했다고 이 사람들이 범죄자냐? 아니요. 쓴 사람들이 범죄자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까지도 포용을 해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지금 열린 자세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유니스왑이나 디파이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이 유니스왑은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고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인데요. 이들을 사실은 전통금융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전통금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SEC에게도 잘 보이고 페드 위원들이나 수많은 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로비도 하고 다 닦아놨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로비고 이런 것도 없이 자율적으로 자꾸 이자를 받는다 그러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전통금융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날까요? 자, 근데 이들을 그래서 예전엔 증권이라고 하고 유니스왑도 그렇고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러나 SEC에게 등록을 유예하거나 면제시키는 조항을 집어 넣습니다. 웬만하면 해주겠다. 그냥 최소한의 허들만 넘어라. 니네 맘대로 하게 해줄게. 굉장히 알트코인에게 좋은 뉴스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들이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디파이 쪽. 지금 디파이 규제 완화니까 디파이에서 가장 많은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그래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은요, 단 한 번도 디파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론이 여기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금 뒤로 밀렸네요. 솔라나가 2위, 비트코인 3위, 바이낸스 4위, 트론, 베이스, 아비트럼, 수위, 하이퍼, 아발란체 많이 있지만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이의 왕이자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자이자 RWA의 경부고속도로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일 연속 ETF가 순유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빨리 안 오르니까 사람들은 역시나 욕을 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욕을 하면 좋다. 참고로 저는요, 일론 머스크랑 그 트럼프가 싸웠을 때 저번 주말에도 많이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저도 샀었고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용돈 받은 거 5만 원씩 받아왔는데 요거를 거의 강제로 뺏어서 엊그제였나요? 한 340 얼마일 때 5만 원을 강제로 각각 두 명 자식이 있는데요. 투입을 했거든요. 야, 이거 니네 최소한 두세 배는 될 거니까 사라 해가지고 340 얼마에도 최근에 샀었어요. 물론 200, 한 10만 원 갔었나요? 그거 생각하면 못 사지만 저점 때마다 현금이 있지는 않으니까 특히 애들은요. 그래서 할 정도로 저는 꾸준히 그냥 조금씩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길면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 알았어. 근데 좋은데 왜 떨궜어? 물어보실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자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원래 좋은 걸 떨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워터루 전쟁. 워터루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해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실 이때 평생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이때 다 벌었습니다. 이 워터루 전쟁.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영국 국채를 사야 되는데요. 이 네이선이란 아들이 냅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그 데이터를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팔면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이 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제 저점에서 다시 다 사면서 전체 로스차일드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말할 것도 없죠. 뭐 거의 뭐 10년간 ETF가 되지도 않았었고요. XRP도 지금에서야 많이 올라갔지만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500원을 한 3년 정도 했더니 다 떨어졌었죠. 쏠라나요? 지금에서야 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갔지만 FTX 때 정확히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보니까 1140원이었습니다. 1140원인데 불잠도 안 왔는데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니까 떨고 나야 거의 뭐 죽었다고 해야 사람들이 떨고 나가면 그제서야 다른 이제 기관들이 펌핑을 시켜서 올린다. 이게 그냥 투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이어서 한국까지도 웬만한 건 다 해라. 사실 한국은 제가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워낙 당한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거대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 추진하겠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요거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특히 원화 쪽으로 뭐 자본금 5억 원만 있어도 찍게 해줄게. 요것도 무서운데요. 이게 뭐냐면요. 코인으로 대출까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돈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한국 민족이 사실 투기에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게 진행이 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원, 이자 수익이 창출이 될 거고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물론 손해도 엄청나게 거둘 수 있겠죠. 주식 시장에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탐욕의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케팅 열심히 했는데 금방 꺼질 수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킹왕짱, 이 내러티브는 거의 2년, 거의 1년 반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코인 신기록이 다 깨졌잖아요. 다음 순서가 뭘까요? 블랙락의 ETF가 운용 자산이 95조 원을 돌파하면서 ETF 역대 아무튼 최다 기록, 최단 기록 다 갈아치웠습니다. 금 ETF의 5배보다 빠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좋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블랙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깰 게 없는 거예요. 한 전교 100등 하던 친구가 전교 한 5등 가까이 오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게 이제 없다. 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걸 팔아야겠죠. 그런 게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파생 상품, 뭐 코인 관련 주식 IPO, 뭐 알트 ETF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서클 ETF 아니 서클의 IPO가 대박이 났던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탐욕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서클 ETF가 이제 2종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저는 앞으로 한 5종, 6종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울트라 서클 ETF 한 2배 정도는 가져야지. 요게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커버드 콜은 이제 약간 특지 차원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배속짜리 하나, 조금 안정적인 거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클,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IPO를 할 거고 심지어 저는 이 기업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한국의 미투원이라는 아마 게임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미버스인가 뭐 이런 게임 코인이 빗썸에 상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코인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기업이 상한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 같은데 상한가를 터치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플레이 투 원 게임에서 활용되는 이 미버스라는 코인이
서클이랑 USDC랑 바꿔준대. 이 소식이 바꿔만 준다고 해도 상한가. 그리고 이 미버스는 아까 보니까 뭐 60%인가 뭐 70%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탐욕의 효과다. 이게 점점점 번져나가고 비트에서 끝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빈후드가 한 뭐 S&P 500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실패해서 실망했다. 뭐 주가가 뭐 고점 대비 6.2% 빠졌다곤 하지만 강세장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웬만한 악재는 딛고 올라갑니다. 제가 프리마켓에서 보니까요. 다시 바이더 딥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의 다 회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뭐 한때 그 트럼프랑 싸우면서 17%인가 뭐 떨어졌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회복 다 해버렸더라고요. 아,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다. 25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심지어 어떤 코인 전략 비추까지 나온다. 뭐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타오라고 해서 그 AI 코인 있죠. 비텐서라고도 하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 코인을 전략적 비추간다는 나스닥 상장사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게 나올까요?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끊긴다? 그러면 블랙락이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JP모건도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의 이건 뭐 피날레 마케팅 같은데요. 저는 넷플릭스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리얼리티 쇼가 있다고 해요. 하우스 오브 스트림스에서 뭐 8명인가가 2주간 뭐 생존 경쟁을 하면서 뭐 아무튼 1등을 하면 우승 상금이 비트코인 1개다. 근데 이 출연진을 제가 보니까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인기 트위치 스트리머 뭐 유튜브로 하면 유튜버가 되겠죠. 8명이 참여를 한다. 뭐 각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비트코인 1개를 향한 쟁탈전이 벌어진다. 이것도 저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온 마케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마케팅은 이미 시작이 한참 됐죠. 이미 시작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지금 이제서야 나중에 들어온 분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어려웠을 때 사셨던 분들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론이 있었는데 너무 늦게 나왔네요. 단기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그 전마다 바이더딥 신호를 알려주는 알람 시계와 같은 분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 회사일까요? 바로 테더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코인리스에서 보시면요. 10억 USDT 뭐 발행 이렇게 신규 발행 계속 알람이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또 한 번 10억 달러가 민팅이 됐다. 발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새 고점 기대감 확대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좀 고점이 자주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기사에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25년에만 무려 테더에서만 167억 불 하나로는 무려 23조 원이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이 발행이 되니까 이게 상승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단계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USDT의 온체인 전송 규모가 참고로 1조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왜 전송을 했을까요? 당연히 가장 많은 비중은 코인을 사려고 전송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5월 달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리스 보면 이렇게 10억 달러, 뭐 USDC는 한 2.5억 달러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긁어서 한번 차트로 만들어 봤는데 그건 뒤에 나오고요. 아무튼 발행을 할 때마다 5월에 발행할 당시에도 하루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발행을 한번 세게 했는데 하루 뒤에 최고가 경신. 또 몇 개 보시면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때 아시겠지만 관세 전쟁에서 이제 막 회복을 하면서 한창 신나게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때도 2주간 무려 60억, 그러니까 10억씩 6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5월 15일에도 추가로 2번 20억 USDT를 발행했으며 당연히 이때 급상승을 했었겠죠. 그리고 4월 말 발행 직후에도 비트코인은 3개월 만에 10만 달러 돌파, 5월 15일 발행 이후에도 10.5만 달러 돌파. 이게 발행이 되면 뭐 정확한 기간까진 모르겠지만 단시일 내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으로 이 펌핑이 올라간다, 흐름이 간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인리스트 걸 다 긁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타내 봤거든요. 차트로. 24년 10월 이후 월별 USDT의 신규 발행량 11월 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가 당선됐던 11월 초반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자, 요때 이제 뭐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고요. 그 다음 쭉쭉쭉 줄어들었다가 4월과 5월 요거 두 개 합치면 요때보다 많습니다. 4월, 5월 아시겠지만 요때 이제 관세 전쟁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바이더 딥을 미친 듯이 USDT를 찍어서 누군가는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을 해주세요. 11월과 4월, 5월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비트코인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한창 바닥을 헤매고 있다가 작년 4월부터 뭐 10월까지 재미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구간, 그 11월 USDT 발행 구간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찍었고요. 자, 그때 정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조금 뒤에서 나오는데 두 번 정도 고점을 찍더라. 이게 제가 뭐 어디 업비트에 뭐 상장됐다 할 때도 뭐 3분봉이나 15분봉으로 한 7, 80%의 확률로 두 번 정도는 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3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두 번째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더 적게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제 통계로는 한 7, 80% 확률로 보통 쌍봉이 나오는데 이때도 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쌍봉이 이렇게 나오냐면요. 오늘 보니까 업비트에서 엑셀라라는 코인도 상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16시쯤에 상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저는 뭐 일부 물량을 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왜 쌍봉이 나오느냐? 보통은요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봉우리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못 삽니다. 늦은 거 아니야? 긴가민가 하고 막 비싸 보이고 하죠. 그래서 사봤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요게 한번 떨어졌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 이제 요때가 개미들이 올인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쌍봉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거지 하면서 올인을 하는 구간이 보통은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70% 이상의 확률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때 물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 사실 비트는 올라왔는데 알트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 떨어졌고 또 그 예전에 비트코인이 4월에서 10월 조정받을 때 많이 또 떨어져 나갔고. 자, 그러면 11월 달에도 해서 고점이 두 번 정도 나왔었죠. 그 다음 많이 찍었을 때가 4월, 5월.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물량을 이제 많이 찍어냈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상승의 재료로 쓰여서 고점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 정도 로컬 탑, 그러니까 지역적인 봉우리가 단기 봉우리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요. 아직도 안 들어오거든요. 아직도 뭐 지금 이때는 늦었나라고 썼는데 늦었냐가 아니라 아예 늦었냐고 묻는 사람조차 지금은 코인, 특히 알트코인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들어올 만한 소봉우리가 이때쯤에 한 번쯤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6월, 7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론에 왔는데요. 제실 리버모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은 매수나 매도할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벌어지더라. 아시겠지만 이분은 짧은 시간에 단타, 롱숏의 대가죠. 제실 리버모어는요. 근데 이 롱숏의 대가조차도 기다리는 동안 돈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기다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상황은 지금 매우 좋거든요. 아마도 뭐 비슷하게 싸게 잘 사 놓으셨다면 끈기 있게 잘 기다려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